안녕하세요. 엑스라이트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엑스라이트 코리아에서 올해 출시한 i1 프로 3 플러스의 특별한 기능인 투과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라이트 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 담당 매니저인 송현수입니다. i1 프로파일러의 투과 측정 모드는 i1 프로 3 플러스에서만 지원합니다. i1 프로 3와 i1 프로 3 플러스는 다른 제품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1 프로 3 플러스는 사진처럼 후면에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광고, 텍스타일 등의 인쇄물 색상 관리를 위한 엑스라이트의 신제품입니다. i1 프로파일러의 투과용 프로파일링은 매체 측정을 위해 자체 라이트박스를 사용하고 베스트 컬러 매치를 위해 최종 뷰잉 라이트박스를 측정하는 새로운 워크플로어를 도입합니다. 이 새로운 워크플로어는 경험이 풍부한 i1 프로 및 i1 프로파일러 사용자에게는 직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차트 스캐닝 절차뿐만 아니라 몇 가지 새로운 측정 단계를 적용합니다. 이 설명서는 각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투과형 프로파일링과 기존 반사형 프로파일링의 차이점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과형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명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 차트를 출력해야 되는데요. 1차로는 가이드 차트를 출력을 해서 아래에 깔아놓은 라이트 박스에 조명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이드 차트를 올려놓고 라이트 박스를 켜거나 끈 상태에서 조명의 품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출력된 1차 테스트 차트를 측정하여 1차 프로파일링 세팅을 완료하게 됩니다. 2차 테스트 측정 때는 1차 때 세팅된 프로파일링이 적용된 차트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 차트를 출력하고 조명 장치를 다시 측정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명 장치는 라이트 박스를 얘기하고요. 라이트 박스 위에서 켜거나 건 상태, 이 두 가지 상태에서 테스트 차트를 측정한 다음에 외부광,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평가할 광원 D50이다, D65, 그리고 본인이 있는 지역의 외부 광원을 측정하여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측정된 광원을 집어넣고 최종 프로파일링을 만들어주면 투과형 프로파일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i1 프로파일러는 더 적은 수의 프로파일링 패치로 고품질 프로파일링을 생성하는 반복 프로파일링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컬러몽키 포토 및 i1 스튜디오와 같은 제품으로 시장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반복적 방법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 테스트 차트를 인쇄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1차 테스트 차트는 고정된 컬러 패치 세트이고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2차 차트는 1차 차트의 측정에 따라서 수정 또는 변경되기도 합니다. 투과형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계는 프로파일링 대상 자재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자재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중인 매체와 가장 일치하는 프로파일링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프로파일 가능한 미디어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한 필름과 같은 그라비아 인쇄물, 플렉소 인쇄물, 그리고 전사 인쇄물과 같은 이런 OPP 필름 그런 것 같은 투명한 필름에다가 인쇄를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반투명 필름 또는 뒤가 비치는 소재, 화이트가 받쳐져서 뒤가 비춰지는 이런 필름 같은 경우는 반투명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타일 같이 섬유 조직 때문에 뒤쪽에서 조명이 비쳐서 색깔이 투과돼서 보이는 것들은 텍스타일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투과형 프로파일링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출력해야 되는 것이 라이트박스에 그러니까 측정하는 부분에 범위를 지정해주는 가이드를 먼저 뽑는 게 우선이고요. 이 그림과 같은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은 가이드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안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패치가 지나가야 되는 위치들은 패치가 출력되는 위치들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 떨어지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라이트 박스 위에 고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준비해 놓은 라이트 박스가 있고 그 위에 가이드를 붙였으면 이제는 라이트 박스를 측정해 볼 건데요. 라이트 박스를 측정하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은 라이트 박스에 측정된 앞에 뭐 다른 라이트 박스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사용하던 라이트 박스에 측정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팟으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측정하는 스팟 측정이 있고, 싱글 스캔이라고 해서 라이트 박스의 가이드에 눈금을 한 줄씩 측정하는 싱글 스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은 가장 처음에는 라이트 박스 표면을 조명을 끈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트 박스의 조명을 켠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이때는 조명을 스팟 측정, 그러니까 가운데 타겟이 되는 조명을 한 번씩 측정하게 되고요. 라이트 박스 전체 조명 측정을 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스캔 룰러에 i1 프로 3 플러스를 올려놓고 한 줄씩 천천히 라이트 박스 전체면을 다 측정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라이트 박스의 조명이 각 위치에 따라서 품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출력을 했을 때 색상이 달라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트 박스에서 재현되는 조명 전체를 측정하게 됩니다. 라이트 박스의 측정 단계입니다. 라이트 박스 측정은 3단계 프로세서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라이트 박스를 끈 채로 박스 표면에 대한 반사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라이트 박스 표면의 광산란과 반사율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다음 조명을 켜고 라이트 박스에 대한 방사 측정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광원의 밝기 및 스펙트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켜고 라이트 박스에 대한 방사 스캔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인쇄된 프로파일링 타겟의 각 패치 위치에 대한 라이트 박스 측정치가 제공됩니다. 이것은 라이트 박스의 균일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투과형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라이트 박스 표면을 측정할 건데요. 이때는 라이트 박스가 꺼진 상태에서 측정할 겁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라이트 박스의 광원의 안정성입니다.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라이트 박스를 켜고 10분 정도 그대로 예열을 시키고 라이트 박스의 조명을 안정화합니다. 아이온 프로 3 플러스가 연결되고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앞에서 출력해 놓은 템플릿 가이드가 라이트 박스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이 되고 예열이 끝난 라이트 박스는 이제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템플릿 영역 중앙에 아이온 프로 3 플러스를 놓고 어플리케이션 또는 장치에 있는 측정 단추를 클릭해서 광원이 없는 상태의 라이트 박스의 색상을 측정합니다. 앞에서 라이트 박스가 꺼진 상태에서 측정한 다음에 라이트 박스를 다시 켭니다. 라이트 박스를 켜고 약 1, 2분 동안 다시 또 안정을 시킨 다음에 템플릿 영역 중앙에 i1 프로 3 플러스를 놓고 어플리케이션 또는 장치에서 측정 단추를 클릭하여 라이트 박스의 광원을 측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 박스의 전체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행별로 스캔을 합니다. 맨 처음 제공된 측정 눈금 단자의 가장 상단 가장자리에 템플릿의 첫 번째 행 마커를 맞춥니다. 두 번째로는 i1 프로 3 플러스를 눈금자 위에 놓고 템플릿의 왼쪽 가장자리 안쪽에 정렬합니다. 템플릿 표면 위에서 스캔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i1 프로 3 플러스의 측정 버튼을 길게 눌러 천천히 템플릿 오른쪽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합니다.
네 번째로 눈금자를 두 번째 행으로 이동하고 i1 프로3 플러스의 템플릿의 왼쪽 가장자리를 밀고 이 행을 스캔합니다. 모든 행을 측정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스캔할 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스캔하는 것을 잊지 말고 방향을 반대로 스캔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트박스의 조명 측정이 모두 끝나면 1차 테스트 차트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반투명 매체나 섬유 매체의 유형인 경우에는 소재와 테스트 차트를 두 가지를 다 측정합니다. 소재의 경우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가게끔 하여 조명을 끈 상태에서 라이트박스 위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차트를 측정할 때는 조명을 켠 상태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소재와 차트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옵션 중에서 투명을 제외하고 반투명 또는 텍스타일 모드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판을 측정하는 것은 소재 자체를 측정하는 모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쇄하지 않은 투과형 매체를 인쇄가 가능한 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평평한 표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는 라이트박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i1 프로3 플러스의 배킹보드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밝기가 화이트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1 프로파일러 또는 i1 프로3 플러스의 측면에 있는 단추를 클릭합니다. 앞서 텍스타일이나 반투명 제품에 대해서 소재가 측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테스트 차트를 측정할 건데요. 이때는 라이트박스를 사용합니다. 투과형 매체 스캔에 사용되는 방법은 라이트박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스캔 방법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라이트박스의 스캔 방법은 좌에서 우로 일관성 있게 측정한 반면에 테스트 차트를 스캔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i1 프로3나 i1 프로2와 동일합니다. 우측에서 좌측, 좌측에서 우측 어느 쪽도 상관이 없습니다. 테스트 차트의 방향은 항상 가로 방향이 되도록 차트 방향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측정이 끝나면 프로파일 설정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프로파일 설정은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프린터 프로파일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투과형 워크플로우에서는 반복적 프로파일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이 워크플로우의 앞부분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 차트를 측정한 후 i1 프로파일러의 선택한 프로파일 설정을 사용하여 가상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이 가상 프로파일은 두 번째 컬러 패치 세트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컬러 패치 세트가 측정이 되고 나머지 프로파일링 단계가 완료되면 동일한 프로파일 설정을 사용하여 최종 프로파일이 작성됩니다. 프로파일 설정에는 고급 스무딩, 어드밴스 스무딩이라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이며 본래 노이즈가 많은 투과 측정을 사용할 때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 차트는 100개의 패치로 구성된 가변 세트입니다. 두 번째 패치 세트의 장치값은 첫 번째 패치를 측정하여 얻은 결과값으로 결정합니다. 이 페이지에 표시된 페이지 크기는 인쇄된 첫 번째 테스트 차트의 페이지 크기와 항상 일치합니다. 앞에서 얻은 라이트박스 측정치가 테스트 차트의 패치에 계속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페이지 크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차트의 개수나 페이지의 개수도 1차와 2차가 동일해야지 수정치가 적용이 될 거고 그 수정치가 적용이 돼야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차트의 측정도 첫 번째 테스트 차트와 동일합니다. 차트를 측정할 때는 라이트박스를 켜주세요. 투과형 매체 스캔에 사용되는 방법은 라이트박스의 품질을 스캔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테스트 차트 스캔에는 반사 패치 측정과 동일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패치의 어느 한쪽이든 상관없이 양쪽 끝에서 시작하고 종료합니다.
테스트 차트의 패치는 어느 방향에서든 스캔이 가능합니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스캔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테스트 차트 측정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라이트 박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I1의 위치는 패치의 바깥쪽, 그러니까 처음 리딩하려고 하는 패치의 바깥쪽에 위치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패치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천천히 이동하시면 차트가 천천히 리딩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패치를 위에서 아래로 읽는 세로 방향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이 끝난 다음 단계에서는 뷰잉 라이트 박스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측정 방법은 투명 및 반투명 매체에 사용되는 겁니다. 뷰잉 라이트 박스는 완제품이 표시되는 라이트 박스입니다. 뷰잉 라이트 박스는 컬러 패치를 측정한 라이트 박스와 동일한 스펙트럼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성이 다를 경우 컬러 관리 작업물이 뷰잉 라이트 박스에 표시될 때 원치 않는 색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뷰잉 라이트 박스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뷰잉 라이트 박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처음에 측정한 라이트 박스와 같음이라고 하는 확인란을 체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전에 얻은 라이트 박스의 측정 값이 사용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혹 뷰잉 라이트 박스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단계처럼 뷰잉 라이트 박스를 측정할 때는 라이트 박스를 끈 상태로 한번 측정을 하고 그리고 라이트 박스를 다시 켠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뷰잉 라이트 박스가 앞에 실제 제품이 적용되는 라이트 박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측정을 건너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투명한 매체나 반투명한 매체의 라이트 박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지금은 투과가 되지 않는 텍스타일용 라이트 박스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뷰잉 라이트 박스의 컬러 패치는 측정한 라이트 박스와 동일한 스펙트럼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성이 다른 경우 컬러의 관리 작업물이 라이트 박스에서 표시될 때 원치 않는 색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측정해 주는 겁니다. 섬유자재로 작업하는 경우 뷰잉 라이트 박스에 측정용 디퓨저 표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LED가 직접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광원을 직접 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1 프로3 플러스의 조명 헤드 중에서 디퓨저가 달려있는 헤드를 사용하셔서 측정하시면 되고 라이트 박스가 어떤 건지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처음에 측정한 라이트 박스와 같음이란 확인란을 사용하시고 이 모드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는 맨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된 라이트 박스의 측정 값이 사용됩니다. 섬유, 그러니까 텍스타일 소재용 라이트 박스는 지금 보는 그림처럼 LED를 직접 꽂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LED 앞에 패널이 들어가 있는 걸 디퓨저라고 하는데 디퓨저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작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i1 프로3 플러스의 디퓨저를 장착하여 라이트 박스에서 발생하는 직사광을 측정하여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뷰잉 라이트 박스 측정의 스텝에서는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라이트 박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꼭 주의하시고 올바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과용 프로파일링을 만들 때 조명에 대한 측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측정해야 될 조명은 내가 이 투과용 프로파일을 보는 환경을 측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환경 조명이 어떤 건지 모를 때는 통상적으로 D50을 기본 설정 모드에 두십시오. 하지만
텍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타일에 제품을 측정하거나 제품을 평가하는 그런 섬유 쪽에 해당되어 있는 거는 D6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만 D65로 교체하는 사용하시면 프로파일의 기본적인 색온도라든지 이런 세팅들이 D65를 기본 설정으로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까지 모든 조명의 측정이 끝나면 이제 프로파일을 최종적으로 만들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파일 네임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파일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include cxf 데이터라는 거는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엑스라이트의 이그젝트든 다른 제품을 통해서 품질 평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측정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레벨이나 프로파일을 내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시스템 레벨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핫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프로파일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프로파일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엑스라이트의 아이온 프로 3 플러스와 아이온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투과형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문의는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 또는 엑스라이트 코리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엑스라이트 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송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